네, 프리마켓 시장 2분 정도 지났습니다. 일단 구글의 제품 납품 올해도 60% 정도 이제 납품 비중을 차지했다는 삼성전자, 물론 단독 뉴스였죠. 1.4% 상승으로 시작합니다. D램 낸드값 상승 뉴스가 주말에도 계속 됐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아요. 1% 정도의 오름세. 미국에서 원전주 강했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1.5%. 네이버도 조금의 회복세를 보이며 1.4% 상승 출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대다수 종목군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펩트론의 변동이 눈에 띕니다. 시간 외 변동이 지난 금요일 컸었죠. 일단 오늘도 프리마켓 기준 7%의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코스닥 내에서는 다수의 종목군들이 우선 상승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면 지니언스, 쿠팡의 정보 유출 이슈가 반응을 보여주면서 지금 업비트부터 쿠팡까지 한 일주일 안에 2건의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안 쪽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됐네요. 지니언스 20%, 안랩 5%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이젠 아레는 같은 일부 로봇주도 갑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함정남 사장님 말씀하셨던 돌파가 나온 종목 중에 하나, 쉬었다가 돌파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큐렉소 등의 종목들 강세 흐름, 온코크로스 이런 종목들도 상승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의 온기가 느껴지고 있는 가운데 주로 중소형 종목들, 사이즈가 다소 작은 종목들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꾸려서 포트에 녹여야 될지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자, 김경준의 황금 비율입니다.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월요일 또 부장님에게 좋은 기운을 받고자 저희가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12월이에요. 마지막 달입니다. 네. 1월을 고려한 포트 전략을 짜야 될 텐데 네. 포트 비율 어떻게 하십니까? 네, 드디어 532에서 앞단인 반도체 쪽을 조금 줄이고. 이건 일절적인 측면이죠. 네. 그래서 442로 하되 중간은 제가 한 달 전부터 내년도 정책에 맞추자. 올해는 지주 배당 쪽이 정책이었다라고 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 쪽이다라고 하면서 바이오 ETF는 반드시 담아두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중간 단을 조금 더 늘렸고 집권 2년 차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집권 2년 차 때는 1위부터 시가총액 10위권인 초대형 종목보다는 그 밑단 한 100위권에서 30위권으로 갑자기 오른다거나 또는 한 130위권이었는데 한 30위권으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대형 또는 중형 쪽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월간 단위로 외국인 매도가 집계가 됐었죠. 이게 코로나 때보다 더 팔았다. 한데 보통은 그렇게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코스닥도 같이 와장창 깨져야 되는데 코스닥 쪽은 오히려 움직임이 외국인 순매수로 나오면서 올라붙는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 당시 제가 준비한 그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 문재인 정권이라든지 김대중 정권 때도 동일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있을 때는 그 이후 지수가 올랐다. 그리고 요 바로 직전이었던 2017년도 때는 지수가 한 27% 정도 코스닥의 지수만 가지고 27% 정도 상승을 이끌어냈거든요. 그러면 12월 10일 날 이제 국민 성장 펀드도 나오고 150조짜리인데 그중에서 제가 표시해드렸던 50조 정도가 초저리 대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쪽에 이제 저리로 나가기 때문에 뭔가 중소형사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흐름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스피 쪽은 뭔가 실적적인 아이디어로 계속 끌고 가지만 밑단에서 툭툭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532에서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442로 해서 4는 반도체 증권 등에서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4에서는 중소형주가 치고 나오는 가운데 정책의 키워드에서 바이오단에 ETF를 꼭 넣어서 관심을 갖자라는 기존의 전략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와 바이오 네 종목들로 개별 부장님의 시각이 저희는 필요하거든요. 기존의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을 계속 말씀 주셨고 그에 맞추면서 시장이 흘러갔는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바이오단의 종목들 개별적으로 좀 전략 주세요. 지금
그 아이디어는 우선은 심플해야 돼요. 제가 SK하이닉스를 더 좋게 봅니다는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는 쪽입니다를 1년 반 정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 매력입니다라고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ISC를 이제 나중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 경우에 ISC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끌고 가다가 지금 저는 3분의 1 정도 매도를 3분의 1 이상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거래량, 제가 준비한 ISC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 이제 오히려 그 매도를 조금 저는 시장가로 오히려 조금 매도를 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남들은 전부 다 SK하이닉스를 사라고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는 이제 신규 진입자들은 조금 손익비가 불리하기 때문에 ISC가 더 유리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 오히려 지금 그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왜냐? ISC 이제 사도 돼?라고 여쭤보시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레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익절을 해주면서 다음을 또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신 이제 그 바이오 쪽으로는 학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죠.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JP 모건의 헬스케어가 잡혀 있고, 그런데 그 앞단에 제가 오스코텍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알츠하이머 임상 학회가 지금 이번 주에 잡혀 있습니다. 1일부터 미국에서 4일. 그렇죠. 미국에서 잡혀 있으면서 그때 일상 데이터를 공개를 할 때 그게 시장 반응이 좋으면 이제 또 주가적으로는 호재일 것이다. 그런데 저는 바이오를 조금 장기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항상 알테오젠, 보르노이, 리가캠부터 해가지고 ABL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전달해 드렸지만, 시장의 다른 플레이어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보통 JP 모건 헬스케어 전에 다 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에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표를 하나 준비해 봤어요. 이게 대형주하고 중소형주하고의 지속기간, 내년도가 코스닥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뭔가 그러면 대형주, 초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소형주가 좋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중소형주도 장기 투자할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찾아보니 그 중소형주는 단기적으로 짧고 굵게 결국은 지금 보시면 20일에서 40일까지의 그 치고 가는 게 대형주보다는 힘이 훨씬 세지만 그 지속되는 기간은 3, 4개월이 지나가 보면 대형주만 살아남고 있지 중소형단은 없다.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코스피를 딱 한 축으로 두되 나머지 쪽을 내러티브라든지 단기 모멘텀에 의해 가지고 끌고 갈 때에는 이걸 장기로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시면서 이게 핵심 기술이야 해가지고 뒤늦게 마치 ISC를 지금 사도 되라고 여쭤보시는 것처럼 뒤늦게 들어가서 물리시기보다는 오히려 초입에 들어가가지고 그 구간을 누리시는 게 이쪽은 훨씬 유리하십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전에 익절의 움직임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주로는 짧게 크게 수익을 내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결국 바이오 제약도 대형주 중심으로 관심을 유지하자라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면 1월 13일경부터로 제가 알고 12일경부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은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 바이오단의 종목 있었고요. AS 해주실 이야기들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금 일단 제가 지속적으로 UTI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년도에는 결국은 이익이 나오면서 중소형주 내러티브로 확 끌고 갈 아이디어. 저한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사실은 저한테 연락 오시는 게 다음 주에 어떤 종목 얘기해? 라고 전화 오시면서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폭이 내려놓으셨어요. 다음 주보다는 결국은 수익이 나더라라고 하면서 그러면 지금 진득하게 사놓을 종목 뭐야? 라고 했을 때 내년도에 그 9월경에 이제 애플의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될 텐데 9월 그러면 2분기 때에 2분기 말에 양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양산 스케줄이 결국은 2분기 내에 나오고 결국 이 동사가 520억을 그 자금을 요번에 꾸렸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게 캠코와 바로 여의도역에서 나오다 보면 한국교직원 공제에도 있잖아요. 거기도 이 520억 자금을 태운 쪽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자금이 태워진 쪽이
올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폴더블 공장을 대응하기 위함이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그 손익비 그 하락이 나왔을 때의 하락률 대비 먹었을 때 몇 배로 더 많이 먹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경우에 지금 이 종목은 뭐 23,600원부터 26,000원 사이에 뭐 확 사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격 구간에서 제가 직접 어떻게 할 거냐면 10월 이 차트를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쳐온 부분이 있거든요. 거래가 빨간색이 거래가 팡 터졌을 때 매집형 거래인데 10월 31일, 뭐 11월 20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전부 다 거래가 빨간색으로 터진 날에 메리츠 증권 한번 계좌를 보십시오. 메리츠 증권이 확 산 물량인데 제가 산 물량이거든요. 앞으로 제 계획이 중요하니까 28,000원부터 9,000원까지 나머지 물량을 또 한 번 더 살 거고 29,000원부터 30,000원까지 최종 물량을 확 살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손익비가 지금 구간에서 8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여기서부터 하락이 터졌을 때에 시장이 변동이 있을 때 리스크는 7% 정도 터지고 먹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60% 이상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익비는 8배 이상이다. ISC가 손익비가 6배였습니다. 이 종목이 내년도 상반기, 중반기를 굉장히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다시 한번 그 AS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속에서 흐름을 쫓아갈 수 있는 포트 비율 전략과 또 개별 말씀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AS까지 같이 살펴주셨습니다. 메리츠 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